한국은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내로 말입니다. 최근 한국의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에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국내 굴지의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한국형 엔진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항공 엔진 분야에 몸담았던 하나는 현재도 제너럴 일렉트릭의 라이센스를 받아 TO10, KF-21 전투기 엔진 등 카이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 설계 능력도 갖춘 개발사로 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엔진 개발에 합류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은 2019년 세계에서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여러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성공했습니다. 두산 측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비슷하다. 우리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정부는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하나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작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기본 설계 단계부터는 두 회사 모두 단독 참여한다는 의사를 방위사업청에 건넸죠. 두산과 하나의 합작사 두한 엔진이 창설되면 강력해 보이고 좋을 텐데 항공제트 엔진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개의 부품들이 조립되어야 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독자적인 엔진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 뿐입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미국 지휘와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단 3개사가 전 세계 민간 항공 엔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공 엔진 분야는 군사 기술로 치부되기에 국제 무기 거래 규정, 수출 관리 규정, 미사일 확산 방지 조약 규제로 기술 이전이 제한되어 해당 3개 기업들과 6개국들은 편하게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통제로 인해 하나와 두산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자체 엔진 개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KF-21에 장착되는 엔진도 GE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허가 없이는 타국에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독자 항공 엔진 설계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꿈같은 일이자 큰 도전인데 현재 차근차근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9년 미국 항공 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인수하여 엔진 외형인 고형체 제조 기술에 이어 핵심 부품인 엔진 회전체 제조 역량도 확보했습니다. 김종훈 하나 USA 팀장은 회전체 기술을 확보하면서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모든 철강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덤으로 110여 개에 달하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제조 네트워크도 갖췄고 한화가 항공 엔진과 관련한 기술을 대부분 터득한 만큼 몇몇 부족한 기술만 채우면 독자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하나는 전 세계 항공 엔진의 메카인 미 코네티컷 항공 랠리에 4개 거점을 확보했는데요. 축구장 3배 크기가 넘는 26,454제곱미터 규모로 우리나라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한화의 글로벌 엔진 사업 거점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PW, G, 롤스로이스를 포함한 전 세계 유수의 항공 엔진 부품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이 일대를 이른바 항공 랠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화 미국 거점 출범식에서 PW 출신인 비토 모레노 코네티컷대 교수는 한국의 독자 엔진 설계와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한화가 지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10년 내 엔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PW 출신인 옴샤르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시니어 펠로우는 한국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만큼 향후 엔진 생산 분야에서도 얼마든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동안 국내 측에서 항공 엔진 개발 기간을 10년 내로 설정한 것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해외 전문가의 입을 통해 10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10년이나 걸린다는 건데 언제 개발하고 앉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인도와 중국의 사례를 보면 그 10년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실 인도도 항공 엔진 독자 개발을 선언한 지 30년이 지난 현 시점 아직도 개발해내지 못하여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한 뒤 이제야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 내 공동 생산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며 중국 역시 수십조 원의 자금을 들여 이 10년 동안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현재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반쪽짜리 엔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보면 10년 내 한국 독자 설계 엔진 개발은 결코 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현재 엔진 기술력은 1968년의 미국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WS-15Z 엔진의 MTBO 즉 장정비를 살펴보면 중국 측 발표를 토대로 500시간에 전체 수명은 1500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공식 발표를 100% 믿어줘도 장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500시간이면 운용 정기점검 시간은 기껏해야 200에서 300시간 남짓이라는 이야기인데 1968년 F-15A에 달았던 F100, PW100 터보팬 엔진 운용 점검 시간이 270시간, 장정비가
주행거리가 600시간, 수명이 3000시간 내외였다는 것을 보면 현재 중국의 엔진 개발 수준은 아직 미국의 196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중국은 운용 방식이 다를 뿐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순 없다라고 반박하겠지만 단순히 엔진 자체의 수명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십 년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중국 엔진 기술의 한계와 소련제 엔진의 단순 카피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소련식 엔진들이 지닌 특징은 단기 수명 엔진을 많이 만들어 지속적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 시대 운용 방식과 절대적으로 맞지 않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비싼 전투기 엔진을 수입해서 300시간 돌리고 오버홀을 하겠습니까? 러시아 역시 과거 냉전 시절과 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모라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엔진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PW 출신 미 항공 권위자가 10년이면 한국 엔진의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으니 한국 항공 분야 기술력에 대해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 미국인으로 10년이면 한국인 기준 5-7년 아닌가? 퇴근 찍고 와서 잔업하는 걸 교수님이 모르셨구나. 특히 최근 하나는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PW사와 함께 차세대 엔진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단순 라이센스나 기술 이전이 아닌 전투기용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적어도 PW사는 한화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한화는 지난 2014년부터 PW사와 RSP 계약을 체결해 국내 유일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항공 엔진 업체로 평가받았는데요. 특히 서플라이어 골드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 연속 12개월 납기일을 정확히 지키면서 단 한 차례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인증 마크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PW사와 10년간의 협력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은 것이죠. 또한 한화는 무려 세계 최초로 롤스로이스 PPAP 품질 인증을 받았는데요. 영국의 롤스로이스 대신 항공 엔진 부품의 양산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자격인 것입니다. 롤스로이스가 양산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전 세계 수백 개 파트너사 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이자 유일하죠. 사실 한화는 KF-21에 탑재되는 F사에서 납품 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국내 전투기 및 항공기에 탑재되는 엔진들을 오랜 기간 납품해왔는데요. 올해 4월에는 무려 항공 엔진 1만 대의 출하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공군 TA-50 훈련기에 탑재될 F404 엔진이었죠. 한화는 무려 1979년부터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를 시작으로 지난 4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 모두 1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조제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 엔진 전반에 걸친 기반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 장치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 생산할 수 있었죠. 특히나 45년 동안 총 5700대의 엔진을 유지보수 정비하는 등 국내에서 유일, 전 세계적으로도 MRO 시장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한화의 MRO 시장성이 확보된 데 이어 최근에는 페루의 24대 F50 전투기 판매가 유력해 시장성을 더욱 늘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남미 군사 매체 SA 디펜사는 현재 페루는 한국으로부터 20에서 24대의 카이 F50 전투기를 약 7억 8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의향서를 서명하고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죠. 한국 및 해외에 수출되는 T50 계열의 모든 항공기 엔진 역시 한화가 라이센스하여 생산하는 F404 엔진이 탑재되고 또한 MRO도 한화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과 경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체적인 항공 엔진 독자 설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0년 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한국이 개발한 15,000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화 엔진은 10년 내 무조건 성공한다. 이글스가 10년간 앱바지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비밀 내용이 아직 내년쯤에 오픈될 사항인데요. 미국의 그 PW사하고 그 RSP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목표는 10년 내에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의 KF-21. 최근에는 한국에서 진행된 방산 전시회에서 멋진 공중 고객 기동까지 선보이며 개발 완성이 머지않았음을 드러냈는데요. KF-21의 실전 배치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최근 KF-21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KF-21에 탑재된 엔진도 국내에서 만들고 있긴 합니다. KF-21에
쓰이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F414-400K라는 모델로 미 해군이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하는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같고 추력 22,000파운드의 엔진을 쌍발로 탑재하여 총 44,000파운드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방식으로 국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엔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해서 미측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KF-21 1호기 국산화 비율은 65%로 그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전투기보다 국산화 비율이 높지만 엔진이 전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타국가의 판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대만의 한 방송국에서는 KF-21이 심장도 없는 짝퉁 전투기라고 조롱까지 하게 되는데요. 为什么呢？哈，因为它用的东西都是美规的哈，比如说呢，那个看它气动力学看起来，F-22跟韩国的就很相似，然后里面的发动机呢，你又不是自己造的，中大陆自己造的好吗？哈，它用的是 F414的这个发动机，或者美国不给你这个发动机，你不是造不出来。所以这个问题不能够说是韩国自制啊。对对，你技术上是抄袭的，美国不给你，你抄也没用。第二个，发动机是美国的，飞机的心脏就是发动机啊。心脏很重要啊。所以 뭐 대만이 폄하한다고 긁힐 KF-21도 아니지만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팩트이긴 합니다. 특히 항공 엔진의 개발 난이도는 모든 엔진들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자동차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은 수톤에 달하는 항공기 기체를 하늘로 띄우고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엔진이 내뿜는 15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소재 기술 개발부터 난관입니다. 또 수만 시간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도 갖춰야 하죠. 특히 항공기 엔진 중에서도 초음속 전투기의 엔진 개발은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만 성공할 정도로 극악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모든 항공기들 중 가장 거친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그 엔진 성능과 내구성의 기준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행을 갈 때 타는 여객기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8,000m 이상의 고도에서 시속 800, 900km의 속도로 비행하지만 전투기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맞춰 더 높은 출력과 내구성을 지녀야 하죠. 특히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 후연속이 F-더 버너라 불리는 추가 연수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에 추가 연수장치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가해지면서 여객기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인 2000도 이상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첨단 엔진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첨단 소재와 기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진 메이커인 미국 프레넷 휘트니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 12년, F-22 장착 이후 테스트에 14년, 도합 26년이 걸렸으며 중국은 35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자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터빈 블레이드 파손,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아직 온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객기나 전투기용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하여 제품으로 내놓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현격한 기술력 차이가 존재하죠. 굴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이 개발한 엔진 수명이 가장 긴데요. 초기 도입 비용은 러시아나 중국제 엔진이 저렴하지만 결국 전투기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엔진을 수차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제 엔진이 미국제 엔진보다 더 비싸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유일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과 추후 미래 전투기에 탑재될 첨단 전투기 엔진을 그동안 면허 생산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37년까지 엔진 개발 시험과 감안 평가 등을 포함하여 약 5조 원을 투입, 현재 KF-21에 탑재된 것과 비슷한 22,000파운드급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부터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40여 년간 약 1만 대의 다양한 항공기 엔진을 생산해왔으며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3대 항공 엔진 업체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넷 휘트니, 롤스로이스의 부품 핵심 공급 업체로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5일 한화의 이강민 항공사업 부장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 프레넷 휘트니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설계부터 함께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그 PW사하고 그 RSP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비밀 내용이 아주 내년쯤에 오픈될 상황인데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소재 설계에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나 절차를 어마어마하게 습득을 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간 15,000파운드급의 소재가 약 60여 종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17종 정도는 저희가 이미
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서 만약 첨단 엔진 사업을 하게 되면 14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목표는 10년 내에 하겠습니다. 이 최근 외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새로운 전투기 엔진으로 최고의 무기 판매상 그룹에 합류하려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개발할 엔진에 대하여 집중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아시아 굴지의 항공 엔진 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자체적인 항공 엔진 개발을 선언하면서 GE의 F414급과 유사하지만 추력과 연료 소모가 훨씬 뛰어난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한화가 프렛 앤 휘트니사와 함께 공동으로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KF-21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지구상 최고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의 심장 F119 엔진을 개발한 업체가 바로 프렛 앤 휘트니사이기 때문입니다. F119는 일체형 블레이드 로터를 적용하는 등 경량화를 위한 신기술을 많이 적용해 부품 수는 40% 줄었고 4세대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를 적용하여 엔진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티타늄 합금 등을 적용해 엔진의 내열성을 향상시켜 추력을 강화하여 타국 엔진 기술 대비 몇십 년 앞선 엔진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KF-21은 베이비 랩터로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구조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 F119 엔진 개발업체인 프렛 앤 휘트니사와의 협업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다이아몬드형 스텔스기에 가장 잘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이 바로 프렛 앤 휘트니사이고, 그럼 프렛 앤 휘트니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국제 공동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인 것이죠. 누구보다 KF-21을 잘 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F-22의 엔진을 개발한 프렛 앤 휘트니의 협력은 KF-21의 성능을 추 F-22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KF-21은 태생부터 F-22와 매우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KF-21 개발 초기 KF-X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체계 개발을 시작할 당시 한국 개발진들은 부족한 기술력을 메꾸기 위해 미국, 유럽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을 문의했지만 미국 업체들은 이론지야 거절하였고 유럽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등 진퇴 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에 한국인 중 F-22 랩터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 담당했던 기술자를 찾아냈으니 바로 박시몽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시몽 박사님은 미국 국적을 획득한 이후 맥도널 더글라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에서 F-22 랩터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에 관여했었던 당시 최고의 항공 기술자였는데요. 한국은 비밀리 박시몽 박사님과 접촉했고 이후 그는 KF-X 항전 비행 제어 파트를 담당하는 개발 조력자로 참여하였는데 추후 알려진 사실로 F-22를 개발할 당시 저장해둔 F-22의 공기 역학적 설계 데이터 그리고 항법 기술 데이터 값과 무장 체계 소프트웨어를 카이에 전달해준 것이 드러났죠. 미국 국적자였으나 고국의 남다른 애국심이 투철했던 박시몽 박사님은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위배됐다는 항목으로 2019년 8월 미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2020년 9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 선고를 받고 2021년 2월 출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수출 무기 통제법과 국제무기 거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형을 구금하는데 고작 21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 형량이 감수된 것인데요. 이는 양국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KF-21의 실패를 예견했고 심지어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기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결국 KF-21은 F-22와 놀랄 만큼 유사한 기체 외형을 지닌 데 이어 비행지어 소프트웨어 및 항공 전자장비가 성공적으로 호환되었고 현재 시험 비행 중 단 한 차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놀랄 만큼 뛰어난 개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미국 내에서는 전과자라는 낙인도 감수하고 현대판 문익점이 된 박시몽 박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현재 KF-21은 4.5세대를 넘어 5.5세대 그리고 6세대까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역시 가장 완성도 높은 기체 외형 조건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KF-21과 동급의 4.5세대 전투기들로 불리는 라팔, 유로파이터 타입은 F-16 바이퍼, F-15EX 등은 모두 델타액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델타액은 날개 위축에서 공기 흐름이 떨어져 나가는 유동 방미 현상을 막아주는 특성을 지녀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넓고 평평한 표면으로 인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5세대 이상 기체들의 필수적인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설계가 애초부터 적용된 것이죠.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신호를 특정 방향으로 반사시키기 위해 날개의 모서리와 표면을 정교하게 각도 조절하는데요. 그러나 델타액은 특성상 이러한 모서리와 각도의 조정을 통해 레이더 신호를 분산시키는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F-35나 F-22 그리고 KF-21과 같은 다이아몬드 익형은 날개와 기체가 통합된 형태로 표면이 하나의 연속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이루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KF-21은 F-22와 매우 유사한 익면 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를 지니고 있어
5세대 스텔스기인 F-35보다도 높은 기동성까지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 영국의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공군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는데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인도와 중국을 넘어선 세계 3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공격용 전투기는 410여 대로 F-35, F-15K, KF-16, FA-50 등 로우 미들 하이급의 다양한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6월 7일은 한국 공군의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날이 되었는데 무려 1969년부터 2024년까지 55년간 운용된 F-4 팬텀이 모두 퇴역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의 개발과 양산 및 배치 일정이 앞당겨지게 되면서 결국 F-4 팬텀기의 조기 퇴역이 현실화된 것이죠. F-4 팬텀의 완전 퇴역은 우리 공군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을 나타내며 KF-21의 높은 완성도 및 성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세계 최고 분석기관 카이다의 특징, 다 틀림. 2014년 카이다가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를 했는데 그 사업타당성 조사의 핵심적인 결론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약속, 즉 EN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어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